아들이 사업 자금 문제로 점점 벼랑 끝에 몰리게 되자 어느 날 밤 아들이 제 방을 찾아와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에 그동안 쌓여온 갈등과 감정이 모두 드러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버지가 제게 필요한 돈만 좀 도와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일을 왜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저도 한참 참았던 터라 이번엔 단호하게 맞받아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냐? 넌 지금까지 아버지 덕에 세상 쉽게 살아온 거다. 진짜로 내 힘으로 사업을 이끌고 싶다면 이 고비도 내가 직접 넘겨봐야지. 아들은 순간 참지 못하고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말씀이야 늘 그거죠. 제가 너무 쉽게 살았다고요.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해주시니까 제가 당연히 받아온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달라요.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었다고요. 제가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방식이 결국 이 꼴 아니냐? 힘들면 당연히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거냐? 소리쳤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는 제 인생에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인 것처럼. 그 말에 저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듯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다. 내가 부모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냐? 내가 무슨 성인처럼 굴어도 내가 내 곁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게 지원해 왔는지 모른다면 이젠 더 보여줄 것도 없다. 아들은 실소를 터뜨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돕는 건 늘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였잖아요. 아버지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체면 때문에. 그걸 왜 저한테 다 떠넘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프면서도 더는 참을 수 없더군요. 그래, 내가 장모님한테 기대는 건 당연하고 아버지가 한 건 다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냐? 그럼 앞으로도 장모님께만 가서 부탁해라. 내가 말하는 부담 없는 지원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보자고. 아들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아버지 도움 없이 혼자 해보겠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다면 정말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말을 마친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문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고 저는 거기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과 오해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진호님이 아드님의 사업 지원 문제로 인해 싸우고 있는데요. 사실 김진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호입니다. 나이는 62이지만 아직 현역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평생을 달려왔지요. 제가 어릴 적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 자식은 남 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들 녀석이 세상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기죽지 않고 자라길 바랐고요. 그래야 나중에 어딜 가서든 저를 자랑스러워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마련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학비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있든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왔지요. 하지만요, 인생이 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군요. 아들을 위해서 제 힘을 다한 게 오히려 문제를 낳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갈등이 처음 표면화된 게 불과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회사에서 한창 업무로 바쁠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아들 녀석한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 들려온 목소리부터가 기운이 쫙 빠지게 하더군요. 아버지, 요즘 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차분한 말투였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들에게서 오는 돈 문제는 이제 익숙할 만큼 흔했거든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화를 낼 수는 없는 일이니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한 2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대답이 애매하게 돌아오더군요. 좀 복잡해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2천만 원을 내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미 아들 결혼시키면서 1억이나 지원해 준 것도 있었고 평소에도 사업하느라 힘들 것 같아서 월마다 못해도 200만 원씩은 지원해 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무리해서라도 도울 마음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돕고 싶어도 그렇지. 뭐 때문에 필요한 돈인지 정도는 말해야 내가 이해를 하고 도와주지. 결혼할 때 도와준 1억은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갑자기 성을 내더군요. 아버지는 맨날 그렇게 따지고 물으세요. 1억도 사업하는데 잘 굴리고 있어요. 자금이 살짝 모자라서 그러는 건데 2천만 원 가지고 그게 무슨 큰 돈이라고. 그냥 좀 믿고 빌려주시면 안 돼요? 순간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분명 제 의도는 아들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지만 저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 싶더군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저도 꽤 버텼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돈에 관한 일이니까요. 너한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책임이 있다. 내 사정을 이해해 줘야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속은 답답했습니다. 제가 돈을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닌데 결국 그날도 아들 녀석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설명 없이 돈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좀 빌려달라고만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저도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꾸 그렇게 무작정 돈만 빌려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너도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생활이 있지 않냐? 그러자 아들 녀석이 무섭게 쏘아붙이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님이 뒷받침해 주시는데 아버지는 왜 늘 저만 시험대에 세우세요?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시험대. 너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아버지가 내 앞길을 위해 애쓴 세월을 잊었냐? 제가 화를 내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그냥 알아서 살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되나요? 순간 참담하더군요. 제가 아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무책임한 아버지로 몰리는 거냐 싶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가라앉히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시험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동안 내가 너를 위해 했던 건 다 뭐였니?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계속 저한테 돈을 요구하더군요. 제가 말해도 듣지 않는 모습에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아들과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한창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데 아들 녀석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길래 또 그러는지 싶어 조금은 지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아들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저한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매정하다는 말인가 싶었죠. 며칠 전에도 이미 돈 문제로 크게 얘기를 나눈 터라 더 이상 돈을 달라는 소리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좀 설명해봐라.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요즘 장모님이 도와주신다고 조금씩 지원해 주시는데 아버지랑은 다르게 전혀 따지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모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해주었던 지원에는 그리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어쩌면 자존심이 상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자식의 앞길을 위해 제 힘 닿는 데까지는 뭐든 해주려고 애썼는데 아들은 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더 고마워하고 있다니요.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얼마를 주셨다고 하던, 내가 필요하다던 2천만 원만큼을 다 해주신 거니? 그러자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대꾸하더군요. 아버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은 적게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잖아요. 아버지처럼 이것저것 묻는 법도 없고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한테 지원을 받을 땐 당연히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굴더니 장모님이 조금만 도움을 줘도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해준 게 전부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했죠. 내가 그동안 받은 게 얼만데 그런 말을 하냐? 내가 어릴 적부터 대학까지 내 노력과 희생이 없었으면 너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다. 아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듯 오히려 피식 웃더군요. 어쨌든 장모님은 그런 말 안 하시잖아요. 나한테 그런 부담 안 주신다고요. 아버지랑 달라요. 그 말에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들한테 그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아내와 함께 애써 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싶어 억울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만을 털어놓거나 서운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줄 것 같지도 않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제가 아들에게 말투를 강하게 하면 또 불만을 품을 게 뻔하기에 최대한 진정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장모님한테 도움을 받은 게 고마운 건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와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 그게 진짜 효도하는 길이니? 그러자 아들은 이번에도 느긋한 태도로 받아치더군요. 아버지야 저를 위해 힘드셨다고 하시지만 사실 아버지가 제 일을 전부 이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장모님은 저를 마음으로 지원해 주세요. 아버지는 뭐랄까 조건을 따지는 게 저한테는 더 부담스러워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제가 그동안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격려하고 응원해 준 것만 해도 어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장모님께선 그냥 쉽게 도와주시니까 그게 더 좋다는 거냐? 아버지한텐 당연히 받아도 되고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가? 그러자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한 말투로 다시 대꾸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요. 아버지는 자꾸 제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야말로 자꾸 아버지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냐? 그동안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정말 안다면 그런 말은 못할 텐데 내가 장모님께 받은 게 얼마라고. 아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아버지랑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애초에 이 상황까지 가게 만든 게 누군데 제가 오히려 매정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해주고 싶지요. 그런데도 정작 제 마음은 전혀 전해지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만 주는 존재로 여겨진다니 그게 참 참담하더군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끝까지 맞춰주기만 하면 아들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렇다고 아들이 장모님에게 기댄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장모님이 아들을 돕는 걸 마냥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제 역할은 제 역할대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전화를 끊었고 저는 오래도록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은 저에게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장모에게만 의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편할 날이 없더군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저도 자식 하나 보고 평생을 버텨왔으니 이젠 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걸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오히려 무심한 태도와 냉랭한 말뿐이니 정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젊을 때부터 어려운 집안 형편을 감수하면서도 악착같이 일했던 이유가 결국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자립하고 성공할 때까지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필요한 게 있다면 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나중에 아들이 잘 되면 이 고생이 다 보람이 될 거라며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왔죠.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태어났고 아들이 자라면서 제 기대대로 학업도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그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애가 제 꿈이자 희망이었고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러니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위해 아내와 함께 쉴 틈 없이 달려왔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저도 제 한계를 넘어서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 모든 걸 바쳤는데도 아들은 점점 저와 거리를 두고
언제부턴가 저보다 장모님을 더 믿고 따르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몇 주 전부터 아들은 장모님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게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속으론 참 복잡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왜 요즘 우리 아들이 장모님하고만 상의하는 것 같냐고요. 그러자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장모님도 가족이잖아요. 진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조언도 해주시면 좋은 거죠. 여보, 왜 그런 걸로 신경 써요?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이 힘들면 당연히 저와 먼저 상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제게 의지해왔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장모님과만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장모님께서 우리 아들을 챙겨주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아들이 무슨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장모님의 말에만 의존하고 저에게는 알려주지도 않는 걸 보면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장모님만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정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아버지였나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천천히 제 역할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달까요? 그 감정은 참으로 씁쓸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이 제 앞에서마저 장모님의 말을 그리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저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 한 번은 제가 아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조언을 해주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일을 오래 해온 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진수야, 아무리 내가 독립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내 경험이 필요하면 뭐든지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런데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아버지, 장모님이 요즘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괜찮아요.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게 의지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장모님만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라니요. 저도 그때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부터 내 뒤에서 지원해주고 지켜온 사람은 내 장모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다. 그런 말은 아버지한테 예의가 아니지 않냐? 아들은 그 말에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대꾸하더군요.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장모님은 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도와주시는 거라 더 의지가 돼요. 그때 참담한 마음이 들더군요. 제가 아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속상하다고 한들 제 마음이 아들한테 전해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점점 더 장모님께만 의존하고 저와는 멀어져 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태도에 계속 마음이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저도 노력해온 세월이 있었으니 그간의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자꾸 흔들리더군요. 제가 아들에게 해준 희생과 사랑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 자식이 저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칼같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여보, 요즘 진수한테 너무 단호하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서운해하는 것 같던데요. 순간 가슴속에 쌓인 말들이 차오르더군요.
몇 번이나 더 참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내한테도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이번엔 참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진수를 위해서 어떤 걸 희생해 왔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진수가 날 무슨 감정 없는 돈 주는 기계로 여긴다면 그게 가족이야.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기분이 아니었죠. 아내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침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표정이 굳은 채였습니다. 아마 아내가 제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침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아들은 곧바로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저한테 그렇게 서운하셨어요? 제가 장모님 도움받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단 너의 태도가 문제 아니겠냐. 아버지가 지금껏 너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장모님이 잠깐 돕는 거에 가려질 만한 일이냐? 그러자 아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피식 웃더니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한테 너무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 뒷바라지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꼈는지 아세요? 다 큰 성인인데 제 앞날을 위해 지원받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저는 그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앞날을 위해 고생한 세월은 당연한 거란 말이냐? 내가 그렇게 장모님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평생 받았던 도움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한번 떠올려봐라. 장모님에게 얼마나 크게 도움받은 건지도 한번 말해봐.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저한테 다른 요구나 조건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지해 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늘 무언가를 기대하고 조건을 걸면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지원받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요. 이쯤 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냐? 이 나이 먹고 내 아버지한테 손 벌릴 만큼 벌려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놈이 무슨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느니 지지하느니 떠들고 있냐? 내 정성이 너한테는 부담이었어도 내 노력이 있어야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가능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아들은 표정을 굳히더니 화난 듯이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 삶의 방식이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 기준에 따라야 하고 아버지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면서요. 저도 질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말투는 그만두고 단호하게 받아쳤죠. 그래서 너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냐? 내가 성인답게 살겠다고 선언한 이상 최소한 내 스스로 책임질 줄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장모님 도움을 받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서 마치 아버지가 뭘 잘못한 사람처럼 대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불만을 쏟아내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뭘 해주신 거야도 부담이고 조건이었어요. 솔직히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다 내 탓만 하세요? 그 말의 순간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뭐를 바라며 조건을 걸며 지원을 했다는 거냐? 내 전 재산을 너 하나 위에 바쳐도 고마운 줄 모른다면 이제 더 해줄 것도 없다. 내가 평생 장모님 도움으로 살 거라면 앞으로 내 도움은 기대하지 말고
너 혼자서 잘해봐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 모습이 다소 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세월이지만 이제는 적어도 제 자식이 저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뭔가 말하려다 결국 이렇게 중얼거리더군요. 알겠어요. 더 이상 기대 안 할게요.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획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한편으로는 허탈했고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 아이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가벼워 보이다니요. 그렇다고 제가 다시 손을 내미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게 불만이 쌓여 더 이상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렇게 가정의 균열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장모님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로 계속 마찰이 있던 터라 장모님에게 의지하는 게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지요. 어쨌든 가족끼리 도움 주고받는 건 좋은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장모님의 말만 따르고 제가 하는 말은 믿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한두 번이면 그냥 넘겼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히니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에 대한 아들의 태도가 싸늘해진 게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이 화난 표정으로 거실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표정을 보니 웬만한 일이 아니구나 싶어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버지, 장모님께 들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도 줄이려고 하신다면서요? 왜 그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이세요? 갑자기 장모님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어리둥절하더군요. 잠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언제 했다는 거냐? 내가 지원 얘기는 너랑 몇 번이고 나눈 적은 있지만 장모님이랑 내 지원 문제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 아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제가 들은 거랑 다른 것 같네요. 절 아버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건가요? 장모님처럼 믿어주시면 안 되나요?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장모님의 말만 믿고 있다는 게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하더군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속이 상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장모님께서 잠깐 도와주시는 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느껴지냐? 아들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바로 반박하더군요. 아버지는 제 감정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무조건 돈 문제면 조건을 따지고 저한테 부담만 주시고요. 아버지 입장에선 다 저를 위한 거라지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널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왔는지 잊은 거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내 장모님이 잠깐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 그러자 아들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오히려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뭐든 다 아버지 덕분이라 생각하시죠. 아버지가 주신 도움도 고맙지만 저도 이젠 제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요. 장모님이 해주시는 게 저한테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고요.
아들이 그렇게 차갑게 말을 던지는 걸 보니 저도 더는 참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내가 장모님한테 지원받는 게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장모님한테서만 받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봐라. 그 말에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더군요. 아마도 제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뜻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다시 장모님 편을 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장모님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으세요. 장모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게 훨씬 따뜻하고 마음 편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차갑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편하면 됐고 따뜻하면 된 거 아니냐? 그럼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서 아버지가 차갑고 부담 주는 사람이면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 일도 없겠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자윤이 이젠 장모님한테만 가서 도움받으면서 살아봐라. 난 더 이상 너한테 나쁜 아버지로 남기 싫다. 아들은 그제야 깜짝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해주시는 지원 없으면 저는 밖에서 굶어 죽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망가졌나 싶고 가슴속 깊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분명 이 아이가 내 자식인데 그 누구보다 잘 되길 바라는 아들인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큰 소리로 부딪혔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죠. 그저 아들이 언젠가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참아왔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용서하고 이해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얼마 후 제가 아들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사정상 더는 아들에게 무작정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로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경비를 줄이고 재정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여전히 저에게 지원을 요구했고 심지어 이번에는 2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을 원하더군요. 애초에 장모님에게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굳이 왜 저에게도 금전적 요구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진수가 요즘 계속 어렵다고 하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어때요? 아이가 사업에 성공하면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마저도 그렇게 설득하는 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금액을 어디에 쓰는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았거든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사업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며칠 후 제가 회사를 일찍 마치고 아들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엔 왜 오셨어요? 저는 겉으론 평온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왔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돕는 게 좋을지 알기 위해 확인하러 온 거다. 아들은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었는데 그냥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쯤 되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재무 서류 좀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겠지?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야지 아버지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아마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겠죠. 더듬거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게 아직 서류 정리가 덜 돼서요. 곧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돈을 어디다 쓸 건지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면 더는 지원을 바라지 마라. 이번만큼은 내가 진짜 어려움에 처했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속이려 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 그러자 아들은 크게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세요? 순간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차분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려 해놓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아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만 피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선명해지더군요. 아들은 그동안 장모님에게 의지하며 제 지원을 당연히 여겨오면서 장모님에게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고 어쩌면 저와 장모님을 양쪽에서 이간질하면서 돈을 더 받으려고 이용하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모님과 통화해서 지금까지의 일을 다 설명하고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보니 아들은 안절부절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식은땀까지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제 속에 남아있던 미련도 사라지더군요. 이제 아들이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들에게 지원을 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결심에 놀란 듯 했지만 이젠 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지 더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들은 제가 아닌 자기 힘으로,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번처럼 속임수를 쓰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다시는 저에게 손을 벌릴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들이 제 결정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제가 결단을 내린 만큼 후회는 없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로 저는 그 결심을 단호하게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필요하다면 무리해서라도 지원해 주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결정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기에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다잡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가족이기에 한없이 용서하고 싶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이 제 결정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자존심 때문인지 애써 침착한 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내가 이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한 나는 도와줄 생각이 없다. 필요하면 내 사업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줘야지.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 아들은 예상치 못했다는 표정으로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결국 화난 듯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도움을 안 주시면 저는 정말 막막하다고요. 그동안 매번 저를 설득하면 결국 제 마음이 약해져 도와주곤 했던 탓인지 아들은 여전히 제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끝까지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라는 거다. 책임을 느끼고 방법을 찾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 아버지에게 왜 사업에 대해 숨겨왔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보거라. 저는 단호하게 아들에게 돌아섰습니다. 그 뒤에 아들과 연락도 끊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평소에 지원만 믿고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못한 이름뿐인 사업을 폐업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너무 다 바쳐가면서 키운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들도 깨닫는 게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지 다시 자립할 때까지 연락을 끊을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감사히 읽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